여행 트로트의 고향. 제10화 대전 브루스. 이 프로그램은 한국통신, 태평양,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나래이동통신, 장은신용카드, 정식품, 데이콤, 일화, 동서식품, 도서출판 프레스빌 공동 제공입니다. 어머니요, 자주 찾아뵈야죠. 마음 같아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휴대전화를 자주 하게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쁠 땐 전화가 효녀지. 한국통신. 마음에 안 들어. 스타일을 잡아라.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김배신제가 제안하는 헤어스타일. 6가지 비타민 성분이 스타일을 살려준다.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살아있는 스타일. 태평양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새 차를 샀는데 초보라서 차량 관리가. 차를 바꾸려는데 절차가. 네, 전화 주십시오. 080-0237-800번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 구입에서 폐차 안내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080-0237-800번. 알아두니까 정말 편하네요. 대한항공 국내선이 편리해졌더군요. 예약할 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더니 공항에서 바로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전화 발권 서비스. 이제 국내 여행은 대한항공 전화 발권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대한항공. 너 있는 곳이라면 015 나레텔 전국 광역 서비스. 처음 가입할 때 조금은 까다로운 신용카드, 장은 신용카드. 남다른 서비스에 믿음이 가는 신용카드, 장은 신용카드. 쓰시는 분만이 그 특별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은 신용카드. 잠결에 기적이 들린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중에 멀리서 가까이서 기적은 서로 쓸쓸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밤중에 들리는 기적 소리는 멀리 간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한다. 내 추억의 축대 위에 차례차례로 불을 켜고 간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지금 도시의 하늘을 지나가는 건지. 기적이 온다. 기적은 공중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 나는 얼결에 이뤄진 생활의 키를 생각한다. 기적이 온다. 발을 구른다. 고가선 위에 걸려있는 마지막 신호등을 꺼버리고 새벽을 향하여 모다들 떠나나 보다. 일찍이 시인 김광균은 기적이란 시를 한 편 남겼다. 김광균의 영혼을 울렸던 기적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힘겹게 언덕길을 달리던 전기기관차가 토해내던 기적 소리였다. 지금은 여간에서 들을 수 없지만 한때 허공에다 긴 여운을 남기던 전기기관차의 그 애잔한 기적 소리엔 흡사 공마단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공연히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더욱이 사방이 어둠의 장막 속에 갇히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달려가던 야간 열차의 기적 소리란 그 느낌이 더욱 각별했다. 그리고 그
그렇게 열차를 떠나보내고 남은 역사의 플랫폼엔 청정만이 남게 되는데 그 텅 빈 공간은 차마 참아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연출하곤 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관용시 50분 1959년 아직도 전기기관차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숨가쁘게 가로지르던 시절, 자유당 말기였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대전 브루스를 열창하며 울분과 한을 사기려 했다. 3년 전인 56년엔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선 강력한 야당 지도자 해공 신익희가 호남지방 유세 도중에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60년 2월에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야당의 조병옥 박사까지 유명을 달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망한 심정으로 이승만 일당 독재라는 정치 현실을 외면하는 기분으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자연스럽게 중얼거리듯 노래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브루스란 원래 미국의 흑인 음악에 뿌리를 둔 음악 형태로 개인의 고독과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한숨소리와도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래 형태인 흑인 연가와 달리 브루스는 처음부터 고독하고 괴롭거나 슬픈 사람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1인칭 호소와도 같은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노래의 제목이 서울 브루스나 부산 브루스가 아니고 왜 하필 대전 브루스였을까? 당시 호남선 열차의 출발역이 대전역이라 해공 신익희와 이 노래 대전 브루스를 애써 관련지어 정치적으로 해설하려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작사 작곡가 김부애나 가수 안정혜는 결코 정치적인 가요인들이 아니었으니 잡다한 풍문들은 한갓 낭설에 불과했을 것이다. 우리 대전역은 우리나라의 가장 교통 요충지로서 영남, 호남, 서울 방면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광역시로서 10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수송 열차는 여객열차가 상하행 150회, 화물이 98회, 임시열차, 주말열차를 포함해서 약 20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송 인원으로 보면은 타고 나가시는 분이 약 17,000명 내지 2만 명, 내리시는 분도 약 이에 못지않게 15,000 내지 17,000명 정도가 왕래를 하고 있는 대전역, 현재의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의 오세천 계장은 대전역의 오늘날 모습을 간략하게 들려주었는데 가요 대전 브루스에 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 열차의 이은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역 플랫폼의 그 유명한 가락국수 맛은 여기서도 빠지지는 않았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완행열차와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산 목포행 완행열차와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분 정도 그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전역의 그 유명한 가락국수의 맛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7시 한
한 7시 좀 넘어서 7시 반 정도 돼서 서울에서 이제 목포행 완행열차가 출발을 하죠. 그러면 대전에 약 12시쯤 도착되는 이런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차와 접속을 해가지고서 다시 목포를 향해 출발할 때 그때 시간이 0시 50분 열차였습니다. 이 열차의 그 애환은 만남과 헤어짐의 그러한 아주 대전역에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이 완행열차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지금처럼 편안한 여행은 생각지도 못하고 좌석이 뿐이 아니고 서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차를 많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1950년대 말경의 대전역 풍경에서는 분명 여가수 안정혜가 소리치며 울만한 가지가지 서러운 이별 장면이 밤이면 밤마다 연출되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값싼 완행열차의 승차권도 구입하지 못해 무임승차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시절, 여객열차 안의 승객용 의자, 그 의자에 파란 벨벳 카바까지도 슬쩍 칼로 오려가기 십상이었던 시절, 승객들은 하나같이 삶은 계란 2개로 길고 지루한 여행의 시름을 달래기가 일쑤였던 그 시절, 피부치 딸이라도 수양 딸이란 말로 속여서 낯선 어느 집에 식모살이까지 보내야만 했던 시절이었으니, 열차가 떠난 뒤에 플랫폼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을 것이다. 아니, 슬픈 얼굴을 남겨두고 열차에 몸을 싣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더 미어졌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청의 박현호 공보계장은 그 당시의 대전역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대전역 하면은 이제 대전이 근대 도시로 발전하게 된 발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1904년, 1905년 이때 이제 대전 역사가 건립이 되고 대전역에 이제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대전이 근대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막 그 당시 일들은 이게 제가 잘 모르고, 해방 이후에 대전역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지역에서 노숙도 하고, 또 그 대전역 주변에 여러 포장마차 춤들이 있어가지고 그 포장마차 지역에서 옛날에 미군들이 넘겨준 말하자면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짬빵을 끓여서 이게 파는 집도 있었고, 또 이렇게 수제비를 떠서 파는 집들도 있었고 해서 대전역 주변은 그야말로 아주 가난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잠시 쉬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루는, 밤새도록 이 지역에서 머물러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어떤 가난하고 이제 배고픈 그런 것을 달래면서 음식도 나누고,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역 주변에 마차가 쭉 있어가지고 새로 자동차 타이어를 달고, 바로 그 시절 대전의 상징적인 명소는 역전에서 남쪽 도청 방향으로 500m쯤 떨어진 지점에 있던 목축교였다. 대전의 연극인 지종에는 살벌하고 각박한 요즘 생활보다도 비록 가난했지만 끈끈한 인정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던 당시의 목축교 시절이 더욱 좋았다고 했다. 일정시대 때 매인들이 중심지대였고, 6.25 사변 나서부터는 이북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던 시기인데, 이 목축교에는 이제 다리랑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후에 이제 증겨다리 이런 게 생겼는데, 이 물도 막아서 고기도 잡았고, 이
종교 부흥회가 있으면 그 다리 밑에서 했었고, 또 이제 전국 씨름대가 있어도 그 다리 밑에서 이 모든 행사가 이제 목적교 중심으로 서커스 단후도 그렇고, 그게 이제 진짜 대전 정서가 이제 그 목적교에 있는데, 이제 노래도 아마 목적교 노래가 이제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광역시다운 그런 백화점이 들어서고 이제 빌딩들이 꽉 찬 이제 지금 대전 최고의 번화가로 이제 성장을 한 게 이제 목적교라고 제가 알고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구동성이라 하던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란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대전역은 중구문화원 박동규 위원장의 말처럼 대전의 모든 경제 구조나 모든 문화 정서의 상징물과도 같았다. 대전은 한말로 얘기해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서부터 한 50여 년 전서부터 쭉 이루어진 것이 1917년 그 대전역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거기로 인해서 그 6.25 이후에 여기가 군사 그 기술 훈련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기점으로 하고, 통신학교를 기점으로 하고, 공군기술교육단을 기점으로 하고, 이런 그 군인 그 훈련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호남선과 경부선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일단은 그 정체되는 그런 그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그 형태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못되고, 어디까지나 상권 중심의 어떤 교통 중심 이런 것들을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났던 것도 아니고, 이조 시대의 그 오암 선생의 생가가 여기 있고, 오암 선생의 그 학문이 여기로 인해서 많이 전파됐다는 그런 그 인물적인 사실과 박팽년 선생의 그 여기 그 생가가 또 여기서 있었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대전입니다. 어쨌거나 현재의 대전은 인구 100만을 수용한 한국 5대 광역시로 발돋움을 한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규 원장은 안타까워만 했다. 대전 시민들은 아직도 시골의 5일장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제각각인 채 자기 고장에 대한 애양심을 찾기가 힘든 까닭이었다. 특히 한 도시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향토성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은 향토 성향이 희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착민이 살고 있는 것이 18%가 안 되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가 유입돼서 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 다 다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그 제례 제시 그 제사 문화만 해도 그것이 각 성시대마다 달라지기에 모든 각성마들이 다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집성촌이 없습니다. 대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문화가 다르고, 특히 명절 같은 때 보면은 옷 입는 거라든지 또는 각 이웃 간에 예방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화수회나 향후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대전이란 박 원장의 표현이야말로 뿌리가 약한 대전의 정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 어차피 대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대전 또는 한밭의 얼굴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대전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만 같았다.
10년 전 박동규 문화원장은 대전시립국악연구원의 김영균 학장의 협조를 어렵게 얻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대정 8경가에 곡을 붙이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이 대전 8경가 중에 한 곡인 구봉산의 우뚝 솟은 바위이다. 그런데 대전 시민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박 원장의 고백을 들은 바 있어서 비로소 그가 추진해오던 이런 사업의 의도 되새겨볼 수가 있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박 원장의 바람이란 대전 시민들이 어느 고장 무슨 학교 출신 아무개가 아니라 대전 시민 누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 하는 얘기였다. 이 남간정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 말년에 강학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현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남간정사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 조경사의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간정사 마루 밑으로 골짜기 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그 앞에 있는 연못에 물이 모이게 한 그런 건축 배치나 조경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간정사를 우리 시에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현재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97년도에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쉬고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 박 원장뿐만 아니라 대전이 광역시가 되고서부터 이른바 대전의 제 모습 만들기에 시당국도 발벗고 나선 것 같았다. 대전광역시의 박태우 학예사가 안내해준 문화유적지 남간정사는 동구 가양동 65번지에 있었는데 준공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보수공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고 사학자였던 반제 신채호 선생의 생가도 중구 어남동에 있었는데 이미 복원사업을 끝마치고 널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중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 문화재과에서는 대전 시민과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자 많은 산성의 복원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었다. 이 남간정사 동쪽으로 해발 200에서 400m 정도의 산들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산들이 산 위에는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접경으로서 많은 산성들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남간정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능성이라든지 남쪽으로 지련성, 가련성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대전의 대표적인 식장산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봉산성이나 계족산성이 있는데 특히 계족산성은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족산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삼국시대 말기에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공격을 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군이나 아니면 그 앞서 백제의 사람들이 이 계족산을 근거로 해서 백제 영역을 사수했던 그런 성토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중구 태사동에 있는 백제시대 석축과 보문산성. 박태우 학예연구사는 이 보문산성도 시에서 4년 전에 성벽을 복원하고 장대루를 건립해서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문산의 소승달이란 옛 시안핀이 자꾸만 뇌리에 떠올랐다. 아마 소음이나 매연 같은 공해, 문명의 쥐찌꺼기들에 그만 지쳐버린 탓일는지도 몰랐다. 누군가 펼쳐놓은 화장대를 아직도 두었는가? 눈꽃 빛나는 얼음 한 조각을
은하수에 옮겨 놓이는구나. 옥토키 수놓은 비단자락 머리에 초승달 푸른 하늘에 떠있는 보물산이야. 지난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이 직화시로 습격되면서 대전은 대덕군 관할읍이었던 저 유명한 유성 온천지구를 품게 되었다. 유성은 예로부터 온천과 오일장터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명소 한 군데를 더 확보, 대전은 드디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춘 셈이었다. 예로부터 유성 장대동에서 매월 4자와 9자가 붙은 날이면 어김없이 장날이 되고 했던 유성 장터는 가까운 대덕이나 옥천 또는 공주나 조치원, 금산, 논산 등지에서 몰려온 장돌뱅이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종일 법석을 떨던 곳으로 유명했다. 장터는 그때의 향수 때문인지 현재도 도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성온천은 이 지역에 성각제했던 김갑순 씨가 처음으로 이거장 근대온천장으로 1915년에 온천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성 지역에 오시면은 유성 온천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도 있고, 최초의 온천공을 발굴했던 온천 발굴의 현장 해가지고 1915년에 발굴하는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죠. 유성온천의 온천 수질은 약 60여 종 정도의 각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내줌 온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온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유성관광호텔의 장광석 부대사업팀장은 전설적인 공주갑부 김갑선이 유성온천을 개발했다면서 온천지구의 역사성부터 설명을 했다. 그러나 선비유자의 재성자를 지명으로 가진 고을 유성은 온천 관광지로서의 입지 조건만 두루 갖춘 곳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유성이란 말은 선비의 고을이란 말인데, 현재 유성 지역은 바로 학문과 연구 지역으로 변모해 있으니 그 우연이 재미있기만 했다. 유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손꼽을 만치 명소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유성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명산, 영산으로 일컬어지는 계룡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갑천은 선사시대 유적이 상당히 요즘 많이 발굴이 됐는데, 특히 선사시대 유적이 한 곳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어지는 유적들이 모두 발견됐다는 데서 인류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끊이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박현호 시 공보기장이 소개하는 유성인데, 일반인들은 충남대학이나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정부 출연 각종 연구단지가 모두 유성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흔히 간과한다고 한다. 아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사실이 향토사엔 참 많았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향토 음식으로 이른바 산내의 순두부를 기억하는데,
산내의 순두부가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았다. 옛날에 그 대전을 저쪽 성남동 쪽 이쪽을 태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전천하고 유등천하고 갑천하고 이렇게 천변이 흘러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대전인데, 대전을 지나서 저 삼천동 저쪽에 끄트머리에 가면은 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 천이 몰려 들어와서 갑천인데, 그 외정 이후에 그 제방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 전까지는 매번 그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가 콩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콩태자 태전이라고 해갖고 콩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옛날에는 콩이 많이 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산내 쪽에서 순두부가 유명하게 되고 순두부 집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은 거기에 그 송시내가 그 문중을 이루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송시내가 여기를 대전을 이주해 올 적에 거기에 그 머슴으로 따라온 것이 남시내가 됐습니다. 시거리 남시내. 이 남시내들을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살 적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대전천 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돌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석교동 돌다리라고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 돌다리 건너에 이주하는 그 남시내들이 그 콩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도시 사람들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순두부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대전 순두부는 듣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돌게 하는데, 산내동 평양 순두부집 이문재 씨의 얘기다. 저희 평양 순두부집은 대전 광역시 동구 대성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역시 편입되기 전에 대덕군 산내면 대성리래 해가지고 위치한 자리인데, 저희 조부모님께서 이북서 피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까지 다 오셨습니다. 어머니까지 피난 오셔가지고 여기를 정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여름부터 이제 조부님, 부모님 밑에서 배운 음식이라 지금까지 제가 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희 순두부는 서울에서 불리다시피 순두부가 아니라 저희는 순두부입니다. 숨 쉴 때 숨자. 순두부라 해가지고 그것이 왜 순두부냐 하면은 이게 순수한 순두부가 아니라 이북서 내려온 전통의 사투리를 해서 이 콩물을 갖다가 콩을 짜가지고 콩물을 갖다가 간술처럼 숨을 들인다 해서 순두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서 예전에 저기 피나 오신 분들이 참 대전에 저기 연착하신 분들이 저희 집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한 40여 년 전이죠. 그전만 해도 여기 산내 하면은 넥과 천에 물이 맑아가지고 하루에 몇백 명씩 하여간 왕림을 하셨죠. 하긴 일상생활인에게 무슨 거창한 역사의식을 기대할 수 있으랴. 평양 순두부집의 이문재 씨는 불과 20-30년 전의 그곳 마을 모습을 기억해내면서도 바다 건너의 어느 외국 고을 모습을 얘기하는 듯 했다. 그는 집 앞 개울 속에서 손으로 가재도 잡고 어린 물고기들과 장난질도 치고 놀았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진 모양이다. 그렇다. 세월은 바로 그런 것이게다. 결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은 아닌데, 대전을 떠나면서 왠지 모를 허허로움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모르긴 해도 대전의 진먼맥을 발견하지 못했던 탓일게다. 아니, 대전은 얼굴 없는 도시만 같았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이미지. 그래서 더더욱 아쉬웠는데 그게 오늘의 대전의 모습이었다.
배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아기에겐 배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배지밀 C, 어른은 배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배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배지밀. 멈출 수 없는 한국인의 세계 도전. 국제전화 공공위는 우리의 또 다른 세계 도전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 도전에. 오빠가 끓여준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던 표정 기억해요? 오빠도 으쓱했죠? 근데 그거 커피 믹스였다면서요? 최고였어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향기. 맥스웰 커피 믹스. 인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현대인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요. 구기자 음양곽은 들어봤나? 아니 삼정선이 왜 삼정선인데요? 인삼에 음양곽 비타민 B. 세 가지를 간편하게. 일화 삼정턴. 일석삼조 삼정턴. 표준 소매가 430원.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온 현대자동차.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21세기 풍요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TV도 껐다. 애인도 안 만났다. 영화도 시시하다. 만화 임꺽정.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래도 좋다. 재미있으면은 20권이 문제냐.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이두호의 만화 임꺽정. 도서출판 프레스빌. 오늘 밤은 다 잤다. 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은 제10화 대전브루스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영산강 처녀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무, 연출 전문수, 기술 최종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